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종목으로 한 주를 마무리해 볼 수 있을까요? 상승하는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가 궁금해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오늘만 일하면은 주말이네요. 네, 그렇죠. 벌써 주말이 빨리 옵니다, 요즘에. 네. 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말이 기다려지시는지 아니면 지금의 이 상승장을 잘 누리고 있으신지 한번 종목별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 OLED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어떤 종목이 그 안에서 눈에 띄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MLCC 사업에 고삐를 주고 있어요. 뭐 전장용이라던가 IT용의 MLCC 부분에서 무라타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데 삼성전기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좀 너무 쉬웠던 종목인데 네. 예, 일단 점수는 한 80점 드리겠습니다. 점수는 80점, 한 줄 코멘트는요? 전방산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전방산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토론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처럼 이재용 효과 볼 수 있을까요? 이재용의 숨겨진 승부주, 자동차 전장 분야에 집중 육성한다. 얼마나 잠재력이 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용 MLCC 사업도 지금 고삐를 죄고 있어요. MLCC 업황은 어떤지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사마 콘덴서도 있고 대주전자재료 많잖아요. 관련 종목들 점수 다 80점 줘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MLCC 관련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대주전자는 2차 전지 관련된 맞아요. 것들도 여전히 있고요. 지금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가 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등 업체인 무라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대만에서도 MLCC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무렵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좀 이쪽 섹터들이 좀 많이 쉬고 있었고 사실 지금 MLCC의 가장 큰 수요가 있는 쪽은 휴대폰이죠. 어떻게 보면 휴대폰인데 사실 MLCC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 휴대폰보다는 스마트폰보다는 뭐 5G 스마트폰도 있지만 여전히 그 뭐 자율주행 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조금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뭐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여전히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뭐 5G 스마트폰이 뭐 좀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다스라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들 그런 것들에도 이제 MLCC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기지국이나 서버 이런 쪽도 MLCC의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2024년까지는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주가는 뭐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행보를 해서 사실 조금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예. 지겹죠. 다른 것들은 막 올라가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텐데 뭐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횡보 장세가 오래됐어요. 2달 동안 거의 한 13만 원대에서 움직였고 그 전에 코로나19 회복 이후에 상승하더라도 시원치 않은 상승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하반기 뭐 스마트폰 수요라던가 이런 IT 수요량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또 삼성전기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격 전략은요? 지금 뭐 보시면 네. 그 대부분 생각을 하실 때 확진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괜찮냐?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참여하시는 개인분들도 고민을 하실 텐데 뭐 저 또한 매일 밤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뭐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고 만약에 5G 투자가 지연된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영향을 받고 더 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G도 좀 늦었던 이유가 투자가 지연되면서 그런 맞아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 활동이 다시 한번 멈춘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사실 주식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핫한 이유는 뭐 어제 미국이 7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경제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좀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하반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코로나가 엄청나게 창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인데 일단 13만 원 근처면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5만 원까지 보셔도 일차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15만 원 달성 이후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수요 회복의 정도 이런 것들 뭐 전방 산업의 그 여건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해 가면서 뭐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했고요. 삼성전기 점수는 높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BH예요. DKT랑 최근에 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퀄컴이 5G 부품 안테나 부분에서 채택을 하며 같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변동성이 큰 BH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한 70점 드릴 수 있고요. 네. 예, 일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네, 새로운 성장 동력. 이 뉴라는 게 참 좋잖아요, 주식시장에는.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보겠습니다. BH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지금 2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조정 중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초조해하지 말고 이제 상승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퀄컴 5G 디지털 뉴딜이란 수혜 갖고 있는 BH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5G 안테나 케이블이 퀄컴으로부터 최종 사용을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내용을 보면 그 BH가 전통적으로 이제 FPCB 전문 기업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OLED 확산 뭐 그다음에 그 폴더블 폰에 대한 수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시장에서 갖고 있었는데 왜냐면 폴더블 폰이 되면 이제 면적이 커지면서 FPCB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단가가 높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뭐 전방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눌려 있다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퀄컴이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는 뭐 통신용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지금 아예 통신 부품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BH와 DKT를 핵심 부품 이제 벤더로 선정을 했죠. 네. 선정을 하면서 이 굉장히 좀 모멘텀을 받은 거고 5G 안테나 모듈용 MPI FPCB 케이블을 만드는 거. 여기도 FPCB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원래 잘하던 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들어가는 부품을 뭐 이번에 새로 장착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주가는 좀 금방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이런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제가 점수는 한 70점 드린 거고 예. 워낙 또 BH를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좀 많이 무겁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잘 갈 때 사실 이 종목도 빠지지 않고 같이 가주는 종목이거든요. 네. 여기에 퀄컴이라는 호재까지 더해진 만큼 이 조정을 겪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은 더 세게 나올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가격은 지금 뭐 갭상승을 좀 심하게 했죠. 예, 그 발표가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상한가 가는 날 거래가 좀 많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고 전고점 부분이 한 22,500원이니까 거기까지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뭐 보시고 그 정도 선에서 22,500원 정도까지 한 23,000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 종목은 시동을 좀 먼저 걸었어요. 그래서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데 코리아 서킷이에요. 이 종목의 점수 한 줄 코멘트는 몇 점일까요? 70점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70점. 그래 나름 고득점에 속합니다. 토론방 들어가서 이야기 또 살펴보도록 하죠. 투자가 확실하니까 코리아 서킷은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공장이 지금 풀 가동 중이래요. 3분기, 4분기 실적도 예상되고 있고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52주 신고가를 경신 중인 코리아 서킷 다른 종목들에 비해 이 폭이 큰 이유, 주가 상승 폭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뭐 코리아 서킷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뭐 많이 빠졌었죠 작년에. 작년 네. 하반기에 거의 뭐 4,000원 근처까지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굉장히 추세가 좋게 지금 상승 중이었다가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좀 많이 빠졌었죠. 많이 네.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월 17일 정도 기준 뭐 그 2월 중순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13,000원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눌리는
그런 눌렸다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승 배경을 보면 HDI 플러스 반도체 기판 납품을 좀 확대하고 있고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BH랑 비슷한 PCB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죠. 인터플렉스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5G 스마트폰 수요가 지금 더 늘어날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세 박자가 더 잘 맞고 있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회사가 좀 바뀌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추세가 좀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토론방에 보니까 이 종목이 삼성 폴더블 폰의 찐 수혜주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실적으로 잡히는 게 크지 않잖아요. 언제쯤 이 성장 동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코리아 서킷의 목표가도 한번 제시해 볼게요. 근데 일단 목표 그 폴더블 폰에 네.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좀 크죠. 근데 그쵸. 1차 폴더블 폰은 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고요. 그냥 선만 보였죠. 좀 맛배기용이었고 그다음에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Z 플립도 마찬가지로 좀 그랬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제 폴더블 2 그다음에 뭐 Z 플립 관련된 두 번째 모델에 관련된 것도 기대는 굉장히 좀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판매 목표치를 보면 한 250만 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양은 크지 않은데 이제 스타트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코리아 서킷 말고도 뭐 자회사 인터플렉스라든지 맞아요. 뭐 BH라든지 이런 FPC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폴더블 자체가 화면이 2배로 커진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품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눈에 띕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파트론 살펴볼게요. 카메라의 가장 큰 변화. 사실 이제는 개발할 만큼 다 개발해서 화소가 좋아지는 것도 우리 쓰시는 소비자분들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건 카메라 개수입니다. 트리플에서 이제 쿼드 카메라 채택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파트론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100점으로 만점 한번 줘볼까요? 저는 한 좀 50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점. 이 종목은 박했어요. 한출평은요? 하반기 부품 수요 반등은 예상이 된다. 하반기에 부품 수요 반등 예상. 네. 하반기라고 주신 거 보면은 조금 지금에서는 가격적인 매력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 같은데요. 토론방에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론에 대해서 사업 다변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카메라 모듈로만 봐선 안 될 시점이다. 특히 신사업 부분에 진출을 했죠. 또 지표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흐름에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파트론 어떨까요?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갤럭시 중저가 라인업에서 쿼드 카메라 비중이 는다는데 스마트폰 판매 회복과 함께 수혜 가능할지요? 일단은 뭐 네. 그 파트론이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 S 시리즈나 삼성 관련된 스마트폰에 네. 뭐 하이 클래스 쪽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것보다는 약간 중저가, 중저가. 네. 그다음에 플래그십 모델 이런 것들의 주로 공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플래그십 모델이나 뭐 보급형 모델 A 시리즈, J 시리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카메라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을 4개를 넣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공급사로 이제 하반기에 스마트폰 수요가 얼만큼 늘어나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 대수와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건 신사업 분야인데 신사업 분야도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진짜로 이제 애널리스트의 기대라든지 시장의 기대치만큼 올라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 현재는 3.24%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바닥에서 소외받다가 이제 살짝 고개 들고 있는데 파트론의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보죠. 일단은 지금 파트론도 오늘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무거운 종목들인데 일단은 약간 선행한다기보다는 실적을 보고 좀 쫓아가는 그런 형태의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실적이 나온다는 게 거의 확실해질 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파트론은 한 10,000원 정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10,000원 이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너무 길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11,000원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우선 11,000원?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12,000원까지는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른 종목 4가지는 파트론까지인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뭐 힘스, 영우 DSP, ST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한번 힘스를 한번 봐볼게요. 저스런님이 10% 정도의 수익만 좀 노리고 들어가도 괜찮을지 여쭤봤는데 힘스에 대해서 이건희 사장님은 좋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네.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근데 일단 저희가 직선으로 여쭤봐가지고 OLED 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국내 이제 삼성전기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부죠.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 자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얼만큼 실적을 내주고 투자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사실은 지금 다 지연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 삼성 내부의 가격 전략 때문에 일부러 공장을 좀 증설을 좀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는 중국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힘스가 지금 OLED 장비 관련돼서 만약에 납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중국발 이슈로 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올렸다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은 어느 정도까지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은 굳이 뭐 손절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시면 뭐 14,000원 이상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 전고점인 한 1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탄력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충분히 겪어내고 있다. 14,000원 돌파 가능하다면 전고점 16,000원 부근까지 봐도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